그리고 관리의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살펴보시다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일 정리를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분류하고 예약을 설정을 하기만 하면 파일링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QNAP의 독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용도인지, 어떤 형식을 지원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내용을 검토하시기 전에 파일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미 렉슨에 걸린 거구나. Organizing files can be a hassle, especially if you haven't done it in a while. As these unorganized files pile up, it can become a boring routine to sort them out across multiple folders. But isn't there an easier way? Well, QNAP Mouse with the new QFiling app is your savior, helping you complete organizing files in 5 simple steps. QNAP Mouse is not only a secure and reliable data center, but also supports QFiling to automate your file organization. First, choose the source path and destination path for the files you want to organize. Then, categorize files and determine the filing conditions. Within a short time, your files are well organized and archived based on your settings. You can also set QFiling to a schedule for automatic file organization at selected time periods. It's easy, smart, and efficient. You can also find needed files more easily. QFiling not only works on your local NAS, but also across external storage devices and remote NAS units. QFiling automates your file organization. All you need to do is determine filing conditions, set a schedule, and QFiling will do the rest. Learn more about QFiling at www.qnap.com. 우리가 여러 폴더에 흩어져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거는 분류하고 저장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하지만 QFiling을 통해서 파일 정리를 자동화를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동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분류입니다. 이제 파일을 이미지나 비디오나 혹은 음악, 문서 같은 카테고리 범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설정하게 되면 선택된 폴더가 있는 파일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입니다. 시간별, 일별, 심지어 월별로도 파일 분류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손대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일 변환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컬 NAS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외부 스토리지 혹은 외장 하드 혹은 NAS 유닛 간에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이제 보낼 수도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도비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의 태그를 지정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사진, 촬영한 날짜, 촬영한 심지어 달, 키워드로 필터링을 해서 정리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사진을 사용하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예약 작업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정리 조건을 통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내 업무용 파일들을 사용하실 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일 유형에 대해서 문서별로, 사진별로, 비디오나 음악별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역시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에도 예약 작업을 사용하신다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파일 유형 형식인데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이미지나 음악 파일, 이런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로 파일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타라는 이제 아더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을 관리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편리한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그렇게 큰 스펙을
이제 도요하진 않습니다. Q서치라는 앱이 선행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2기가 이상이 되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모델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QRM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RM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그 사내 전산을 담당하고 있거나 유지보수 요청을 받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에 장애가 생겼는지 또 몇 대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내가 체크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려움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QRM 플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네트워크 서버 예를 들어서 뭐 PC, 뭐 싱클라이언트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QNAP이라는 이 나스를 통해서 무료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가 굉장히 간소화하고 프로세서 문제까지도 이제 단일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죠. 네,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 그다음에 작동되는 원리를 살펴보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M 플러스는 IT 관리자를 위해서 포함된 QNAP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원격 관리하는 단일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서버, PC, 클라이언트 등의 모든 장치들을 검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IT 인프라를 손쉽게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있을까요? 이게 세 가지 혜택이 보이시죠? QNAP에서 사용하는 QNAP에서 무료로 QRM 플러스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들을 수도 있고 관리를 단순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타기종에 대한 지원입니다. 윈도우, 우분투, 리눅스 계열, 또 IPM 장치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장치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네, QRM 플러스는 이제 IPM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IPMI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와는 관계없이 강력한 호환 장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온도, 펜 속도, 전압 센서, 전원 상태, 이벤트 알림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 센터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데 30개 이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한 QRM 플러스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윈도우나 리눅스 장치에 QRM 에이전트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PU 사용량이라든지 램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같은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각 장치의 상태를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빠르게 체크해 줄 수 있죠. 또한 실시간으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컴퓨터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QRM 플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원격 관리가 안전하고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QRM 플러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로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QRM 플러스가 유용할까요? 네, QRM 플러스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지원하는 모든 장치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하다가 중요한 어떤 서버나 컴퓨터 리소스가 있을 경우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자 계정, 권한 관리, 연결에 대한 보안 관련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안전하게 장치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QRM 플러스는 모든 장치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관리를 간소화해주고 프로세스도 빠르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치를 검색하고 추가하기만 하면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전반적인 기여를 빠르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장치 검색과 관리를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분은
장치 상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어떤 오류, 이런 경고 값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상태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자산 관리 시스템에도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기능이 다양하다고 해도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관리가 어렵다면 복잡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QRM 플러스는 이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화된 UI를 통해서 관리자가 각각의 장치나 4개의 변수들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화면을 보실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대시보드를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 활용률, 디스크 활용률, CPU 온도, 펜 속도 이런 다양한 활성 모니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아주 완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관리 기반 솔루션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연결 장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지 이상의 위젯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에 맞춰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련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것은 이제 유기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연결 방식을 구축을 해서 네트워크 장치를 검색하고 전체 인프라를 이제 매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결 상태나 장치의 유형, 또한 장치 상태들을 다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트워크 상태들을 간편하게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가 발생되면 어떨까요? QRM 플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굉장히 가시성을 높였기 때문에 문제 확인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네, 해결점도 찾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IPMI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MI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지능형 플랫폼 관리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서버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메시지 기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제어 또는 복구 이런 기능을 위해서 서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심지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IPMI 호환 장치 관리 기능은 QRM 플러스가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살펴본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KVM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KVM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컴퓨팅 장치를 또한 원격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화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당연히 재생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추적을 하거나 또한 문제 해결 이런 관리 목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또한 사람의 실수가 있는지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가 꺼져 있을 수도 있죠. 장치가 꺼져 있거나 이렇게 바이오스 모드의 경우에도 원격으로 제어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KVM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KVM 솔루션이 원격 접속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KVM을 사용해서 원격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녹화나 재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업을 추적하실 수도 있고 이제 IT 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관리할 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부분도 녹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정말 QRM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빠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QRM 플러스는 HTML5 기반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윈도우나 우분투를 지원하고 IPM 2.0 장치의 호환입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장치의 상태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클릭만 하시면 이제 원격 데스크탑 장치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VNC입니다. 즉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원격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RDP라는 거는 그 윈도우 간의 그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MS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인데, 이런 자사 시스템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QRM 플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 없어도 원격 접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시큐어 셀 프로그램 없이도 안전한 원격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가 꺼져 있을 때에도 혹은 바이오스 모드의 경우에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가 사실 발생된 후에 파악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발생되기 전에 미리 장애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M 플러스는 업무에 영향을 주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계값 기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장치가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복구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상태의 시스템 로그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경고나 이벤트를 관리해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QNAP의 로그 관리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설정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경고를 알릴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데이터가 90%를 찼을 때 이제 안내를 해달라, 이런 걸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메일 알림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꼭 나스 접속해서 보시지 않고 내가 사내 이메일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바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통합입니다. 이렇게 손쉬운 경고 알림을 위해서 경고나 알림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작동을 하기 전에 경고를 접속하기 때문에 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QRM 플러스의 워크플로우인데, 정말 이런 방식이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이 중앙 관리라는 겁니다. 모든 중요 장치 4개의 변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고나 이벤트를 관리하고 리소스 성능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겁니다. 쉽고 굉장히 빠르게 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특징이죠. 그리고 몇 분 만에 그 중단되던 시스템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QNAP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그만큼 더 관리자는 다른 거에 더 할애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빠른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첫 번째 Q 파일링은 아주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QRM 플러스는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MB 정도 급이면 대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이어야 되고 CPU가 어떤 모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정확한 수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제가 소개해드린 QRM 플러스 Q 파일링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다음 QTS에 대해서 질문 네. 일단은 제가 질문을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 끝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병선 대리께서 Q5하고 QRM 플러스 중앙거래 솔루션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질문 사항은 제가 빨리 끝내고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진행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시게이트 우리 강준영 과장님께서 아이언울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이번 신규로 출시된 12TB 하드드라이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다가 살짝 숟가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넷 같은 경우는 그 각 장비별로 호환성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리스트 관련해서는 뭐 하드드라이브라든가 뭐 SSD라든가 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변 기기를 제조사별 또는 나스 모델별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신규 출시된 시게이트 12TB 같은 경우도 저희 제품의 1베이부터 베이 하나짜리 저희 저가 제품이죠. 부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베이, 4베이, 5베이, 6베이, SMB, 엔터프라이즈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더보드하고 메모리하고 궁합을 맞추고 뭐 마더보드 살 때 뭐 하드웨어하고 궁합을 맞추고 하는데 나스 같은 경우는 그 궁합의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방 과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그냥 나스에다가 일반 하드 끼거나 뭐 서베일런스 하드 끼거나 그렇게 끼면 되는데 왜 굳이 제조사들이 나스 하드라고 전용을 만들어서 비싸게 받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스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이고 그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하드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안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환 테스트를 할 때도 큐넷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일반적인 나스 회사들은 마더보드에 하드드라이브를 껴서 동작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모델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파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더보드 같은 거 볼 때 그냥 뭐 시게이트, 뭐 아이언울프, 뭐 12TB 하나 딱 또는 뭐 아이언울프 뭐 3테라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 4테라, 6테라, 8테라, 10테라, 11테라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거 그냥 돌아갑니다. 펌웨어가 비슷합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게 보통 일반인 나스 회사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큐넷 같은 경우는 전수 테스트를 합니다. 전수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하드드라이브 회사가 새로 모델을 출시하거나 또는 펌웨어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을 때 그 하드드라이브 새로운 모델을 저희 큐넷이 갖고 있는 약 200개 가까운 모델의 전수 테스트를 합니다. 왜 전수 테스트를 할까요? 뭐 사용하시는 칩셋이 제가 조금 이따 QTS 관련돼서 칩셋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암베이스가 있고 인텔 있고 AMD 있고 뭐 뻔한데 CPU 똑같은데 뭐 전수 테스트를 합니까?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 저장 장치고 각 저장 장치마다 기능이 따로 틀리고 아까도 뭐 세 번 말씀 주셨지만 그 리소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드드라이브 컨디션이 어떤지 나스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많은 그 베리에이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 테스트를 합니다. 또 반대로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제조사들의 모든 모델의 최신 펌웨어와 최근 펌웨어를 전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 나스 회사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직접 공장을 소유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직접 제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나스 회사보다 조금 더 강하고 확실하게 QA와 QC를 통해서 제품 출하 전, 그 다음에 출하 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큐넷 나스의 하드드라이브를 장착하실 때는 저희 호환성 리스트를 한번 쭉 봐주시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그 기술 문제도 많이 회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QTS 4.3.4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오늘 그 세미나를 참석하시느라 귀중한 시간 내셨는데요. 혹시 뭐 회사에 돌아가셔서 뭐 보고서를 쓰셔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전파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강 대표님 오늘 그 참석 해주신 분들께 아까 사인업 하실 때 이메일 주소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다 보내드리려고 네,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받으셨으면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QTS 4.3.4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 출시할 QTS 4.3.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우리 큐넷이 출시하는 신규 QTS를 통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또 초반에 나왔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백업 기능이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실제 우리가 고객과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예를 좀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QTS라는 것은 큐넷이 갖고 있는 자체 리눅스 OS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버전은 4.3.3입니다. 근데 저희가 4.3.4를 약 한 빠르면 11월 말 12월 정도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이고 이거는 당연히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많은 새로운 기능들과 저희가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특히 그 두 가지 부분을 강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국말로 안나푸르나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암기업 회사인데요. 암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암칩 그리고 뭐 유명한 회사는 뭐 리얼텍이나 뭐 마벨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있고 한데 저희는 아마존이라는 그 이커머스 사이트, 아마존이라는 클라우드 회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암칩을 개발하는 안나푸르나 랩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칩을 저희는 홈 제품하고 소음 제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W사의 마이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마벨 기어를 많이 사용하고 S사 같은 경우는 마벨도 썼다가 뭐 리얼텍도 썼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나푸르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스는 보통 인텔 아니면 암칩으로 갔는데 왜 뜬금없이 AMD가 나오냐 라고 할 때 요즘 AMD 라이젠 CPU가 되게 핫한 거 알고 계시죠? 기존에 거의 망해가던 AMD가 라이젠이나 CPU를 통해서 인텔을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GPU하고 APU 기능을 통해 하고 인텔이 못하는 그 그래픽 쪽, 그 다음에 추가 확장, 또 4K 미디어 쪽에 많은 강점들을 갖고 있고 또 연산 처리 능력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 큐넷이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AMD 칩셋을 갖고 나스를 개발한 업체이고 그 나온 제품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63 63 제품 계열하고 또 73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7, 그 라이젠 CPU를 탑재한 77을 통해서 실제 그래픽이나 4K로 구현을 하고 VR까지 연결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우스갯소리를 들어가면 PC방에다가 납품해서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나 AMD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서 게임방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VR방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요.